2025년 9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 사당 기자회견장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흘렀다. 의장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 소집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젯밤 응급실행 이후 첫 공식 석상인데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김태호 국회의장이 단상에 올랐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다. 여러분, 먼저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의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젯밤 저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 30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김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분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기자가 급하게 물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은 서울중앙의료원의 유명한 심장외과 교수도 경력 20년의 전문의도 아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했다. 바로 김 의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병원에서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한도윤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잠깐, 의장님.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시면, 네, 맞습니다. 청소원입니다. 김 의장의 대답이 명확했다. 제 가슴을 열고 막힌 혈관을 뚫어 새 생명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청소원 한도윤 선생님입니다. 이제 기자회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이 서로 웅성거리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의장님, 그런데 어떻게 청소원이 심장 수술을?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김 의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저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는지, 어떻게 완벽한 수술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 심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말입니다. 김 의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처음에는 저도 그리고 의료진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의학 용어들, 수술 방법들을 들으며 깨달았죠. 이분은 단순한 청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혹시 그분의 정체가, 네, 알고 보니 한도윤 선생님은 과거 서울대병원의 전설적인 심장외과 의사셨습니다. 5년 전까지 말이죠.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왜 그분이 청소원으로? 그건 그분만이 아실 일입니다. 김 의장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메스를 놓으셨던 그분이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시 수술대에 서주셨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한도윤 선생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내일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과 마음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 의장이 일어섰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김 의장의 뒷모습을 보며 기자들은 벌써 특종 기사를 상상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청소원 의사 한도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24시간 전 서울중앙의료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4시간 전 서울중앙의료원 새벽 2시 30분 병원의 긴 복도에는 고요함만이 흘렀다.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잠들어 있고 의료진들도 당직실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다. 끼, 복도 끝에서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도윤, 63세. 이 병원에서 야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5년째였다. 청소 아저씨 또 왔네. 복도를 지나가던 2년차 레지던트 최하늘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분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수술실 앞에서 멍하니 서 있고
그러게. 청소나 열심히 하지. 왜 자꾸 수술 스케줄 보고 그래? 두 레지던트가 킥킥거리며 지나갔다.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한도윤은 천천히 걸레를 들고 수술실 앞 게시판 앞에 섰다. 내일의 수술 스케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오전 8시 승모판 성형술. 오전 10시 관상동맥 우회술. 그의 눈이 각 수술명을 따라 움직였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익숙한 눈빛이었다. 청소 아저씨.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응급실에서 올라온 간호사였다. 여기서 뭐 해요? 청소는 다 끝났으면 빨리 나가세요. 여기는 아무나 서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정말 청소나 제대로 하지. 괜히 수술실 주변에서 어슬렁거려서 환자 감염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간호사가 투덜거리며 지나갔다. 한도윤은 묵묵히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했다. 5년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청소가 아니었다. 바로 저 수술실이었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생명을 구하는 기적들이었다. 새벽 3시. 한도윤은 마지막 복도 청소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응급실 쪽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비켜주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새벽 3시 10분. 서울중앙의료원 응급실에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58세 남환, 급성 심근경색 의심. 혈압 70에 40, 맥박 140. 구급대원의 외침과 함께 응급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잠깐. 2분. 환자를 옮기던 간호사가 얼굴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김태호 국회의장님이잖아요. 순간 응급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VIP 환자. 그것도 국회의장이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것이다. 빨리 심전도, 혈액 검사도 같이. 당직 의사가 급하게 지시했다. 선생님, 심전도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ST 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 확진입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60에 30까지 내려갔습니다. 심장외과 당직 선생님 어디 계세요? 그게 박서준 과장님은 부산 학회 때문에 내려가셨고, 그럼 부과장님은 해외 컨퍼런스 출장 중이십니다. 당직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심장외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니. 그럼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안 됩니다. 응급실에 달려온 오상무 사무국장이 소리쳤다. 국회의장님을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우리 병원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심실세동,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 CPR 시작.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국회의장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대로는.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0분 내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하지 않으면 매사 위험이 90%입니다. 당직 의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외과 전문의 없이는 불가능한 수술이었다. 다른 병원 심장외과에 연락해 보세요. 이미 했는데 가장 빨라도 1시간은 걸린다고. 1시간이면 이미 늦어요. 그때 응급실 한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 한도윤이었다. 그는 심전도 모니터를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다. LED 좌전하행지 95% 폐색이군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당직 의사가 놀란 눈으로 한도윤을 바라봤다. 좌뇌흉동맥을 이용한 단일 우회로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승모판 역류는 이노트로픽 지지요법으로 충분하고요.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청소원의 입에서 전문적인 의학 용어가 술술 나오고 있었다. 도파민 8에서 10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퍼 미닛으로 시작하시고 노르에피네프린 0.05 단위로 준비하세요. 당직 의사가 모니터를 확인해 보니 한도윤의 진단이 정확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응급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청소원이 국회의장의 신장 수술을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한도윤의 말이 응급실에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터져 나온 것은 비웃음이었다. 하하, 뭐라고요? 2년차 레지던트 최하늘이 가장 먼저 웃음을 터뜨렸다. 청소 아저씨,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이 장난인 줄 아세요? 간호사들도 킥킥거리며 속삭였다. 원래 좀 이상한 분이라더니 이번엔 완전히 정신이 나가셨네. 심장 수술을 어떻게 청소원이 해요? 의대도 안 나오셨을 텐데. 당직 의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환자분 생명이 위험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상무 사무국장이 소리쳤다. 다른 병원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면.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삐삐삐. 또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간호사가 급하게 제세동기를 준비했다. 200줄 충전. 모두 떨어지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김태호 의장의 몸이 움찔했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혈압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의료진들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때 한도윤이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 이 상태로는 10분도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그에게 집중되었다. 청소나 하세요. 환자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하늘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하지만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선택이 있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의사도 아니면서. 간호사가 화를 내며 말했다. 환자분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요? 한도윤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응급실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빨리 나가세요. 최하늘이 한도윤을 밀치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잠깐. 응급실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보니 이수진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서 있었다. 지금 뭔 일이죠? 이수진이 응급실로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이수진 선생님, 다행이다. 당직 의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국회의장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심장외과 선생님들이 모두 부재 중이라 심전도 좀 보여주세요. 이수진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때 한도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이수진이 고개를 돌렸다. LAD 좌전하행지 근위부 95% 폐색으로 보입니다. 대각지 분지까지 파급되어 전벽 심근경색이 진행 중이고요. 이수진의 눈이 커졌다. 청소원의 입에서 정확한 의학 용어가 나오고 있었다. CKMB는 얼마나 나왔나요? 한도윤이 계속 물었다. 아직 결과가. 트로포닌은요? 검사 중입니다만. 한도윤이 환자를 살펴보며 말했다. 좌심실 박출 개수가 3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승모판 역류도 중등도 이상이고요. 이수진이 급하게 심초음파를 확인해 봤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네요.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모든 의료진이 한도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떻게 심초음파도 안 보고 그걸 알 수 있나요? 이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경험입니다. 한도윤이 담담하게 답했다. 이런 경우 좌뇌흉동맥을 이용한 LAD, 의외로 조성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맥 그래프트보다 장기 개통률이 95% 이상이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지만 이수진이 당황했다. 이 정도 지식은 심장외과 전문의 수준이었다. 현재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니까 도파민 8에서 10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하고 필요하면 노르에피네프린을 추가하세요. 한도윤이 계속 설명했다. 수술 중에는 TE로 좌심실 기능을 모니터링하면서 승모판 역류 정도에 따라 고리성형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E는 경식도 심초음파 검사의 줄임말이었다. 이수진도 깜짝 놀랐다. 당신은 정말 누구세요? 그때 최하늘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아무리 의학 용어를 많이 안다고 해도 실제 수술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하지만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가 이수진을 바라봤다. 선생님, 지금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이수진이 잠시 고민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방법은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도윤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1%의 가능성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무슨 일입니까? 국회의장님이 오셨다고. 박서준 심장외과 과장이었다. 부산 학회에서 급히 올라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에 땀이 흥건했다. 과장님, 다행이다. 오상무 사무국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빨리 수술 준비를. 하지만 박서준의 시선은 환자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바로 청소복을 입고 서 있는 한도윤에게 말이다. 박서준이 멍하니 한도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그가 천천히 다가가더니 한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혹시 한도윤 교수님이십니까? 응급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네? 이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교수님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준이 한도윤을 계속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전설이라고 불리던 한도윤 교수님 아니십니까? 한도윤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박 과장님. 박서준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정말 교수님이셨구나.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한도윤에게 집중되었다. 잠깐 서울대병원의 전설이라니. 최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뭔 말이에요? 박서준이 한도윤을 보며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다. 한도윤 교수님은 국내 심장외과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하루에 4건의 심장수술을 연달아 성공시키신 분이고 국내 최초로 심장이식 100내를 달성하신 분이에요. 간호사들이 서로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박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설마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니. 한도윤이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환자가 우선입니다.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이 4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이 급하게 외쳤다. 박서준이 정신을 차리며 말했다. 교수님, 제가 수술을. 아닙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5년간 메스를 놓지 않으셨던 박 과장님이 지금 갑자기 이런 응급수술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겁니다. 박서준이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5년 동안 주로 행정 업무에 치중하며 실제 수술 경험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하지만 교수님도 5년간 저는 매일 밤 이 병원에서 수술들을 지켜봤습니다.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한도윤을 바라봤다. 전설의 심장외과 의사. 하지만 지금은 청소원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최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한도윤이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죠. 30분 후 수술실. 한도윤이 수술복을 입고 있었다. 5년 만에 다시 입는 수술복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그 일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들. 수술대 위에서 차가워져 가던 17세 고등학생의 얼굴. 똑똑.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한도윤이 수술실 문을 열었다. 수술대 위에는 김태호 의장이 마취된 채로 누워 있었다. 혈압 상태는 어떻습니까? 도파민 10마이크로그램으로 유지 중인데 55에 30 정도입니다. 마취과 의사가 답했다. 한도윤이 환자를 살펴보며 말했다. 혈관 조영술 결과 보여주세요. 모니터에 심장혈관 영상이 떠올랐다. 좌전하행지 혈관이 거의 막혀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역시 95% 폐색이군요. 한도윤이 수술 계획을 설명했다. 좌뇌 흉동맥을 좌전하행지에 문합하겠습니다. 추가로 우관상동맥 원위부도 확인해야겠네요. 간호사가 수술 도구를 준비했다. 메스. 한도윤이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5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메스를 잡았었다. 그리고 교수님? 이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한도윤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랐다. 흔들림 없는 결연한 눈빛이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가 환자의 가슴에 닿았다. 정확하고 안정된 손놀림이었다. 5년의 공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절개 깊이가 완벽합니다.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다. 한도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마치 어제까지 수술을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흉골 절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기톱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다. 좌뇌 흉동맥 박리를 시작합니다. 한도윤의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다. 하지만 정확성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혈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심근 보호액 주입 완료. 좌전하행지 확인됩니다.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마취과 의사가 급하게 외쳤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40에 20.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 하지만 한도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IABP 준비하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램플 푸시.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한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전설의 의사가 돌아왔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다시 시작되었다. 현미경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수술용 현미경을 한도윤 앞으로 가져왔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 직경 2mm도 안 되는 혈관을 봉합하는 일. 좌뇌 흉동맥과 좌전하행지 문합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확대된 화면에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8-0 프롤린 봉합사 주세요. 가장 가는 봉합사였다. 인간의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실. 한도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바늘이 혈관벽을 통과했다. 와! 이수진이 모니터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바늘이 혈관 내막을 정확히 0.3mm 깊이로 통과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깊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얕으면 봉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스티치. 한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간격이 완벽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다. 각 봉합점 사이의 간격이 정확히 1mm로 일정했다. 세 번째, 네 번째. 한도윤이 하나씩 세어가며 봉합을 계속했다. 총 12바늘이 필요한 문합이었다. 교수님, 이 정도 정밀도는 젊은 레지던트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수준입니다.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집중했다. 8번째, 9번째. 매 순간이 완벽했다. 혈관 내막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10번째, 11번째. 드디어 마지막 스티치였다. 한도윤이 신중하게 바늘을 넣었다. 12번째, 완료. 그가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완벽한 원형의 문합이 완성되었다. 와, 이건 박서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정말 예술입니다. 혈류 재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도윤이 클램프를 제거했다. 순간 막혀있던 혈관에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혈류가 완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누출도 전혀 없어요. 간호사들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건 정말 신의 손이에요. 최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20년 넘게 심장외과에 있었지만 이런 완벽한 봉합은 처음 봅니다. 박서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한도윤이 현미경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만족스러웠다. 심전도 확인해 주세요. ST 분절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어요. 90에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술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흉골 봉합만 남았습니다. 한도윤이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시간 후, 한도윤은 빈 수술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수술복을 벗으며 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수술복을 벗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날은 교수님. 문득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17세 고등학생 이민호의 목소리였다. 수술 잘 될까요? 저 대학 꼭 가고 싶어요. 한도윤이 환자를 안심시키며 답했다. 걱정 마라. 선생님이 완벽하게 해줄게. 그날도 선천성 심장병 수술이었다. 복잡한 수술이었지만 한도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봉합을 마치고 혈류를 재개하는 순간, 교수님, 출혈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다. 지혈, 빨리. 한도윤이 급하게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 심실세동입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한도윤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교수님, 더 이상은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긴 삐 소리가 울렸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42분.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안하다, 민우야. 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했다. 대학에 가고 싶다던 그 아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던 그 아이. 완벽한 의사는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 한도윤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 후 한도윤은 메스를 놓았다. 자신의 실수로 한 아이의 미래를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었다. 한도윤 교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동료들의 수군거림도 들렸다. 하지만 한도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을 떠나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5년 동안 이 병원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매일 밤 수술실을 청소하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다시 수술을 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오늘 김태호 의장을 살리면서 깨달았다. 완벽한 의사는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사는 될 수 있어. 한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민호야, 선생님이 다시 시작해봐도 될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교수님?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여기 계셨군요. 모든 분들이 찾고 계세요. 한도윤이 고개를 돌렸다. 환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정말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이수진이 한도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왜 5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속죄요? 5년 전 제 손으로 한 아이를 떠나보냈거든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그가 수술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5년 동안 이곳에서 다른 의사들의 수술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다시 메스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도윤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의사로. 수술 후 6시간, 중환자실, 심전도 리듬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놀라며 모니터를 확인했다. 혈압도 120에 80으로 안정되었고, 심박 출계수가 55%까지 회복되었어요. 이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다. 이게 정말 6시간 전에 심정지였던 환자 맞나요? 박서준이 의무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맞습니다. 분명히 LAD 95% 폐색에 심실세동까지 있었는데 그때 김태호 의장이 천천히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의장님, 정신이 드셨군요. 이수진이 급하게 다가갔다. 기분은 어떠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김 의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가슴이. 수술을 했군요. 네,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셨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 의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료진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 무슨 말씀이세요? 김 의장이 궁금해했다. 박서준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의장님을 살려주신 분은 저희 병원의 환경미화원이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이요? 김 의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서울대병원의 전설적인 심장외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청소도구 창고에 계십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김 의장이 깜짝 놀랐다. 지금 당장 모셔오세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그분을 그냥 두죠? 30분 후 한도윤이 중환자실에 들어왔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채였다. 의장님, 깨어나셨군요. 김 의장이 한도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환자분이 워낙 건강하셔서 회복이 빨랐습니다. 한도윤이 겸손하게 답했다. 아닙니다. 김 의장이 고개를 저었다. 의료진분들께 들었어요. 저 같은 위중한 환자를 이렇게 완벽하게 살려낸 건 기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박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습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완벽한 수술은 처음 봤어요. 심혈관 조영술 결과도 완벽합니다. 이수진이 보고했다. 이식한 혈관이 100% 개통되어 있고 혈류도 정상이에요. 김 의장이 한도윤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까요? 한도윤이 손을 가만히 빼며 말했다. 별 말씀을요. 의사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빨리 회복하셔서 국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김 의장이 한도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분이 왜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을까? 다음 날 오후 국회의 사당 기자회견장. 김태호 의장이 단상에 올랐다. 어제와는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로 밝히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다. 제 생명을 구해주신 한도윤 선생님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 의장이 준비된 자료를 펼쳤다. 한도윤 선생님은 단순한 청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기자가 궁금해했다. 서울대병원에서 20년간 활동하신 국내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셨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국내 첫 심장 이식 100내를 달성하셨고 하루 4건의 심장 수술을 연달아 성공시킨 기록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왜 청소원으로? 그건 개인적인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여전히 뛰어난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김 의장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있었다. 어제 제가 받은 수술은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심정지 상태에서 30분 내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것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김 의장이 카메라를 바라봤다. 한도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우리는 때로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한도윤 선생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실력을 쌓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인터넷은 난리가 났다. 전설의 의사가 청소원으로 살고 있었다니.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네. 겉보기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겠다. 한도윤 선생님 존경합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모두가 한도윤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표했다. 2주 후 서울중앙의료원 세미나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미세혈관 봉합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박서준이 모인 의료진들 앞에서 말했다. 한도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도윤이 일어섰다.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미세혈관 봉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도윤이 질문을 던졌다. 정확한 기술입니다. 한 레지던트가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최하늘이 궁금해했다. 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없어요.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한때 기술만 믿고 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어떤 깨달음이었나요? 이수진이 물었다. 완벽한 의사는 없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도윤이 칠판에 글씨를 썼다. 기술 마음 진정한 의사. 여러분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실수를 통해 더 나은 의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도윤은 병원을 둘러봤다. 구석에는 여전히 그의 청소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수술실에는 그가 사용했던 메스가 있었다. 둘 다 필요한 거군요. 한도윤이 혼자 중얼거렸다. 청소도구는 겸손함을, 메스는 실력을 상징했다. 진정한 의사에게는 둘 다 필요했다. 교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최하늘이었다.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고 싶어요. 물론이죠. 한도윤이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청소를 해야 해요. 최하늘이 깜짝 놀랐다. 청소요? 네. 청소를 하면서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최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한도윤은 마지막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5년 동안 매일 닦았던 복도였다. 수술실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다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민호야, 선생님이 다시 시작한다. 한도윤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복도 한쪽에는 청소도구가, 다른 한쪽에는 수술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겸손함과 실력. 한도윤이 앞으로 평생 간직해야 할 두 가지 보물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전설의 의사 한도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